5월 20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의 광주 방문 동안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5.18 묘역에서까지 고성과 욕설을 한 것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양경찰학과 등 관련 학과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 달이 넘어서는 가운데 탑승객 숫자 발표가 자주 바뀌면서 476명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이 주인공 없이 초라하게 치러지면서 10년 전 5.18 기념식 때에 비해 크게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광주 방문 동안에 일어난 일을 두고 광주시장 후보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이 가시돋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밤 광주 MBC에서 방송 출연을 마치고 돌아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가 차량 안에 1시간 가까이 갇혔습니다. 방호님을 자처하는 이들은 안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는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다수 관련된 정치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두 후보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의 표현도 못하게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장현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연 무소속의 이병환 후보도 이유를 불문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는 공동 논평을 내고 배후가 있다면 광주 시민을 분노하게 한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진짜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략공천에 항의하는 당원과 시민을 핍박하고 있다며 안 대표의 정계 은퇴와 윤장현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멸실 야합 공천된 후보가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후보를 취소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의했다고 해서 이걸 고발까지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도록 한 것은 저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민심을 달래러 온 안철수 대표의 방문은 이른바 폭력 사태와 경찰의 수사, 배후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5.18 추념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고성과 욕설로 번지면서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5월 영령이 잠든 묘역 앞에 김한길, 안철수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고개를 숙입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헌화 분향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옵니다. 광주시장 후보가 전략 공천된 데 반발하는 일부 시민들이 막무가내로 추념식을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립 5.18 묘지에서 민주의 문 안쪽은 영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숙연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일부 시민들에겐 이런 고귀한 의미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5.18 추모 기간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청소년들도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여기 참배를 하라 마라 할 그런 권한은 어느 누구도 없다. 자유스럽게 참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온 자체가 추모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뭐 싸우러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건해야 할 추모 기간에 5.18 묘지에서 고성을 지른 일부 시민들은 전략 공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영령이 고이 잠든 묘역 앞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과연 정당한지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 책임을 물으며 항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54살 장모 씨와 29살 정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인 장 씨 등은 지난 17일 광주 MBC에 침입해 45분간 안철수 공동대표가 탄 차량을 막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후가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차량으로 입구를 함께 막았던 58살 김모 씨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지난 17일 밤에 발생한 방송시설 무단 난입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생방송 출연자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사실상 감금한 행위를 언론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광주 MBC는 또 이 같은 폭력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경찰 수사의 진행을 면밀하게 지켜본 뒤에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양경찰학과 등 관련 학과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해양경찰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서병구 학생. 지난 10년 동안 해양경찰을 꿈꿔왔고 올해 3월에는 해경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해경 해체 소식에 허탈감이 적지 않습니다. 중고등 장래희망라에 해양경찰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진짜 작년에 한번 떨어져 봤으니까 올해는 한번 잃어보자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내 목표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 다른 수험생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적성, 체력검사 일정이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채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입니다. 당장 채용이 불투명하게 되면 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꿈들이 다 막혀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시험에 뛰어든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경 해체 발표로 올해 하반기 해경 공무원 채용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책은 손에 잡히지 않고 추가 일정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거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아예 지금 같은 경우는 방향을 아예 못 찾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대학 내부에서도 학과 개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내년 입시를 위해 수업과정 변경과 교원 조정 등 적지 않은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대학에서도 학과 명칭이랄지 교육과정, 교수진 전체적으로 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정부 조직 기구가 어떻게 변할지 이제 주시하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르면 오는 2017년 여수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해양경찰대학도 사실상 전면 백지화가 예상되는 등 해경 해체로 인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세월호 사고의 의문점들 가운데 세월호 승객 수가 정말 476명이 맞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탑승객은 사고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오락가락했습니다. 탑승 인원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원과 일반 요금이나 터미널 이용료인 1,500원을 내는 개찰권, 즉 무임 승선권을 발매한 승객은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표를 살 필요가 없는 2세 미만의 유아나 차량 탑승표만 끊고 승선권 없이 화물차에 함께 탄 인원이 있다면 승선 기록과 다르거나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어쨌거나 표를 안 끊으면 탈 수는 있어요. 위에 가서 1,500원을 주든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조차 탑승객 수 오류 이유를 발권된 표와 탑승객 수가 일치하지 않고 표 없이 배에 탄 화물차 운전자 1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찰구 CCTV까지 확인했다던 해경과 대책본부는 탑승자와 구조자, 실종자 등 인적 현황을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모두 7차례 바꿨습니다. 자, 한 번 정도야 이해가 가지만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정확하게 그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지 저희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사고 발생 29일째인 지난 14일 국회 현안 보고에서조차 탑승자가 진짜 476명이 맞느냐는 질문에 추정이라고 답변했고, 합동수사본부는 탑승객 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통해 받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서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공익법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국중돈 변호사를 단장으로 30여 명의 자원 변호사들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광주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사건 재판과 법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법률 문제를 상담하며 상황에 따라 현장 대응과 법제 연구 등의 역할도 맡게 됩니다.
올해 5.18 34주년 기념식도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주인공 없이 치러진 기념식은 동원과 급조라는 볼성사 나온 모습으로 얼룩졌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갈수록 뒷걸음치는 5.18 기념식. 송정은 기자입니다. 국무총리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은 대통령도 오지 않았고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유공자와 유족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빈자리는 엉뚱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직원이라고요. 무슨 직원? 보훈처 직원. 자리 확보했다가요. 다시 유가족분들 오시면. 안 오시면 그냥 여기 그대로 앉아 계신 건가요? 그렇겠죠. 파행은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순서에 이르러 극에 달했습니다. 공식 기념곡 재창이 아닌 까닭에 박준영 지사 등 몇몇 사람들만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종홍홍 총리와 박승춘 처장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어나니까 마지못해 따라 일어났던 지난해 기념식과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흔한 기념 공연 하나 없이 끝나버린 올해 기념식. 입장하고 있습니다. 5.18 국립공정대회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5.18 기념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유족과 유공자, 5월 영령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공연과 헌시가 기념식을 장식했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오직 어린 아들이 오는 새벽을 꼬박 지키고 있는 5월의 어머니처럼 마지막엔 광주 시민과 대통령이 함께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해마다 뒷걸음질 치는 5.18 기념식을 바라봐야만 하는 기념식의 주인공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을 못했어요. 전두환 정권 때도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거 오랜만에 참석을 못했을까? 그 이유를 저는 본청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먼저 가신 그 영령들은 물론이고 어머니들에게 마음의 벽을 줬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5.18 기념식이 반쪽짜리로 축소되고 있던 어제 구구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는 또다시 5.18을 폭동절로 지칭하며 전라도와 5.18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기념식 가운데 경과보고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압축한 건데요. 보훈처가 맡고부터 사실관계가 빠지고 대폭 축소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경과보고는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5월 유족 등이 맡아왔습니다. 광주에 투입된 개헌군은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총검으로 유혈 진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한 총격을 가하고 무력으로 진압을 강행하였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진압하는 개헌과 맞선 광주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전라남도청에 남아 저항하였으며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직접 경과보고를 읽었고 2011년부터는 똑같은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5.18 최대 비극인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는 밀고 밀리는 과정이라고 왜곡됐고 계엄군과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5.18을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 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되었고 5월 유족들은 보훈처가 직접 맡고부터는 사실이 축소 왜곡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냥 5.18은 민주화운동 일환이다라는 그것의 주안점에 맞춰졌지 피해가 얼마가 있고 광주 시민들이 어째서 이게 일어났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 전혀 빠졌죠. 모호한 말로 쓰여진 5.18 경과보고는 다른 보훈단체 눈치보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50 세력과 유신 부활 세력들의 눈치를 심하게 살피고 있는 그런 보고예요. 이처럼 왜곡된 5.18 역사 보고서는 벌써 4년째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강원대 이용섭 두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이르면 주말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후보는 무소속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훈태 후보도 단일화 여론조사를 위한 실무팀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사 기관과 질문 문항을 합의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강훈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투표용지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5일과 16일 후보 등록과 기호 배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훈태 이용섭 무소속 후보가 사전 투표일 전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사퇴 표시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사퇴할 경우 별도의 공고문을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한 후보가 선거일 사흘 전에 사퇴했지만 투표용지에 반영이 안 돼 15만 표가 사표 처리됐습니다. 광주시가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모두 109건을 선정하고 이번 주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은 시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정책, 50억 원 이상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등으로 사업 담당자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모두 85건을 선정해 일반에 공개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골목 상권 특례 보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당초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375억 원을 올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1%를 받던 보증료도 고객들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0.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FTA 활용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수출업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원산지 관리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업 재방문 FTA 활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FTA 원산지 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원산지 관리 역량을 동반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수출업체 1개사와 협력업체 5개사 이상이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지난주 6경기에서 단 한 승만을 챙기며 5할 승률에서 더 멀어진 기아. 이번 주 만나는 LG, 롯데전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부진한 성적에 팬들의 실망감이 컸을 텐데요. 타이거즈 이번 주 다시 도약을 꿈꿉니다. 오늘부터 홈에서 LG와 3연전을 갖는데요. 과연 지난주의 부진을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기아는 지난 LG전에서 1승 2패로 부진했고 LG는 주말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왔기에 쉬운 싸움은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가 이번 LG와 3연전에서 꼭 전승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아의 최고 투수들이 출격하는데요. 김진우, 양현종, 홀튼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선발진입니다. 그리고 타선에 안정감을 줄 이범호 선수도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아직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아 이렇다 할 활약은 없었지만 이범호 선수가 타격감을 되찾고 수비에 가세하면 한 단계 상승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선발진의 호투에도 점수를 지키지 못하고 승리를 내주고 했던 기아지만 이번 3연전에서는 타선의 지원 속에서 선발진이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고 불펜에서 잘 지켜주는 승리 공식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주말에는 울산에서 롯데와 만납니다. 롯데와의 전적도 1승 2패로 열세에 있는데요. 선발진은 송은범, 임준섭, 김진우 선수로 예상됩니다. 송은범, 임준섭 선수는 지난 롯데전에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죠. 특히 롯데전에서 3회를 채 마치지 못하고 강판됐던 송은범 선수. 선동열 감독은 송은범 선수에 대해 구위도 좋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담감만 내려놓는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칭찬했었는데요.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마운드에 우뚝 서는 송은범 선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기아는 현재 16승 21패로 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7위 SK가 반게임 차로 바짝 따라붙었고 5위 롯데와는 3.5게임 차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 김진우 선수의 시즌 2번째 선발 등판입니다. 김진우 선수와 맞서는 상대는 티포드 선수입니다. 오늘 김진우 선수 완벽한 부상에서 탈출하고 기아의 연패에서도 탈출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겠습니다. 광주 지역은 오후 6시까지 비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쪽을 중심으로 짙은 비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 15도, 영광 16도, 광주 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0도, 광주와 화순 21도, 구례 22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소만인데요. 절기답게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모레부터 토요일까지는 29도까지 치솟으면서 다시 땡볕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구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7에서 11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5m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일요일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